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한 파장과 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홍상희 특파원 통해서 그 내용은 간단히 들어봤고요. 이번 조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실효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이 실효성을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과연 이란이 이런 그 경제 제재들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미국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일까 아닐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란 경제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란의 행동 변화를 이번 조치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정책을 입안하는지를 제가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5개 분야에서 그리고 60개의 그 개별 그런 단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경제 제재,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터, 그러니까 2자, 3자 제재.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란과 그 교류를 하는 국가들에게 이제 너네들이 만약에 그 이란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수준의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란보다는 이란과 이렇게 그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압박을 하는 구조거든요. 특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중국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협상 카드가 되는데, 이걸 빨리 이렇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강압 외교 측면으로 지금 미국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받기 싫으면 지금 그 파키스탄과 오만의 그 중재 노력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 안을 받아들여라 해서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을 주면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실효성이 아예 없는 정책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행동 변화보다는 주변국의 행동 변화를 지금 추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주변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지 그 실효성을 더 대한 적합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거 즉각 시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예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파키스탄 쪽에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좀 끌어내달라 요청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대화 창구의 문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 봉쇄, 그다음에 경제 제재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미국이 가장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진짜 이란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고 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6개월 전쟁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리 그 군사적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 성과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게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최대 압박을 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안에 협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요번에 협상 어떻게 보면 경제 제재안이 발표가 되고 나자마자, 그리고 어제는 이제 파키스탄의 그 참모총장 무니르가 갔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오만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란에 가서 이란 대표단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확한 강압 외교의 측면에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안을 이렇게 지금 추동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란 너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강력한 경제 제재가 들어갈 것인데, 지금 오만과 그 파키스탄이 지금 협상 안을 던지고 있으니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베센트 그 재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왜 유예를 뒀냐면 제3국, 다른 국가들이 이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즉각적인 이란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기보다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협상 안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이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감 시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제재가 무기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197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볼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가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 벌어졌거든요. 예. 2012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포괄적 핵 합의 JCPO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협상장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똑같이 이렇게 그 3자 제재를 안을 넣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하게 넣으면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냈는데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그 조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란과 가장 큰 무역 교역국은 유럽 연합이었거든요. 예. 근데 유럽 연합이 알겠다. 우리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들어가고 그 경제 제재는 우리가 그 석유도 들어가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물론 거기는 좀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원래 EU가 이란과 가장 큰 교역국이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렛대가 있었는데 EU가 무역 교역국 1위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중국이 부상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지금 같은 영향력을 갖게 했다. 그래서 오바마의 실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 이 제재가 과연 이렇게 계속 부과되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이 말하는 이 경제 제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역량상으로는 중국을 압박을 해서 이란 경제 제재에 참여하게 하기까지는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강력할 것인가는 좀 우리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그 실제적인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지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좀 봐야 적합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를 보면 사실상 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쪽이 중국이잖아요. 80, 90% 정도 수입을 하니까. 네. 근데 중국에서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없죠. 그러나 중국도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귀해 보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보통 130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을 중국이 이란이 수출을 했고 거기서 한 80%에서 90% 정도를 중국이 그 수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그 8월달에 얼마 정도 이란이 석유를 내보냈냐 봤더니 58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은 거죠. 근데 그 줄은 것은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이 이란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고 석유를 수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그냥 마냥 자기네들이 미국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그러나 앵커님 질문처럼 정말 그 이란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끊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중국이 이런 경제 제재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쪽에서 일단 이 조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목표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란의 핵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핵 역량을 파괴했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이 조치 이어질 걸로 보세요? 근데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핵 역량에 파괴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것도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기 때문에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그다음에 뭐 저는 아직까지 하진 않았다고 보지만 그런 탄두 소형화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한 그 핵 원료를 실을 수 있는, 투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 이란이 못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축적됐다면 파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의지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농축 우라늄 관련한 그 60% 농축 우라늄 440kg, 그다음에 20% 농축 우라늄 그 800kg도 아직 이란이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다면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제재로만은 힘들고 경제 제재를 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와서 그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파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의 핵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중간 단계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경제 제재가 어떻게 핵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해 부과했던 경제 제재는 1979년 이후부터 계속 됐는데 오히려 핵
발전 수준은 더 증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인지전이고 베센트 그 재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란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드업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지, 과연 이런 경제 제재가 이란의 핵 능력 파괴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파괴하겠다라고 그냥 자기네들이 지금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란에서도 지금 반응을 한 걸 보면 허세다. 우리 완전히 대비를 했고 2년짜리 대응 계획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란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2년짜리 경제 대응 계획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란 경제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가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과연 이란이 망하는 정도의 수준이냐는 좀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쟁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이란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쟁이 지속되고 6개월이 된 순간 여러 가지 우회로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생필품이나 물품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 초기에서는 그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하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못 구해서 정말 암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서 국경에서 받아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육로를 통해서, 이라크를 통해서, 중국과 만들어진 그 1대1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런 교통망을 통해서 완벽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생필품을 지금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과연 이란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분석이 되겠지만 지금 전쟁 초기에 아주 어려웠던 상황보다는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지금 현 체제도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우회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지금 이란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쟁 국면에서, 그래서 버텨야 되는 국면에서, 그리고 이란 국민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 우리가 이란 정부 편에 서서 이번 전쟁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전쟁 초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나서면서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카드인지 지금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카드 또 갖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해 쪽까지 봉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거 다시 전 세계 타격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블룸버그나 다양한 외신에서도 $100, 배럴당 $100 가는 것은 시간 문제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후티 반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바벨 만렙하고 홍해 선도 맡기게 된다면 $120,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란과 후티 반군이 갖고 있는 그 역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 정도의 수준의 봉쇄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물리적인 그런 블로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차치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한 군사력이 없다 하더라도 모기함대의 그런 쾌속정만 갖고 아니면 기뢰만 갖고도 충분히, 왜냐하면 선사나 해운사,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이 항로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봉쇄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란의 역량이 과연 완벽한 봉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봉쇄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되고, 그걸 실제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나 국제 그런 외신들이 걱정하는 대로 $100를 넘어서 $12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내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요. 배럴당 유가가 배럴당 120 이렇게 다시 올라버리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 공채 같은 것들을 사들인다고 해서 좀 나름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도 잘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서 유가가 또다시 올라서 배럴당 $120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좀 잡혔다고 하는 기름값이, 갤런당 석유값이 또
올라서 $5, $6 이상 가게 된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 아마 중간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지금 이번 경제 제재안을 내놨지만 즉각 시행도 하지 않고 나름 좀 느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무니르 파키스탄 합참 의장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강력하게 나가고 있지만 속내는 지금 복잡한 속내를 지금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적 고립 작전 파장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경제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